인류는 첨단 산업의 발달로 인공지능을 비롯해 우주시대를 여는 상황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치적인 면에서는 수많은 국가들이 갈수록 후진적인 행태를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에 꼽는 강대국들이 사상 초유의 장기 독재를 경험하는 등 정치는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인데요. 푸틴의 경우에는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5명과 모두 정상회담을 가진 진 기록이 있습니다만 그는 올해 3월 러시아의 헌법을 바꿔서 2036년까지 연임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마련해 놓은 상황이기에 독재를 지속하면 경우에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 5에서 6명을 더 만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21세기 시황제라는 별명을 얻으며 제2의 마오쩌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역시 10년마다 국가주석을 교체해왔던 중국의 연임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서 앞으로 시진핑은 3연임을 할 수가 있으므로 장기 집권이 가능합니다. 중국은 2035년까지 세계 최강국으로 가는 계획을 세웠고 지금까지 중국의 전략이던 도강양회를 버리고 시진핑의 유소자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진핑이 앞으로 15년 이상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 있다는 3대 국가 중 2개국이 앞으로 15년 이상 장기 독재를 보일 예정인 것이죠. 그들은 이러한 1인 독재 체제로 안정감 있는 국가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탄압하는 등 부정적인 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결속을 위해 주변국과 갈등을 일으키고 침략의 야욕도 더욱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미국 등과 전쟁 위기를 조성해서 내부적으로 국민들이 국가에 복종하게 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을 괴롭히면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라는 미국을 향한 발언을 했는데 뉴욕타임스는 이에 대해서 마오쩌둥 이후 가장 호전적이면서 억압을 하는 중국 지도자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는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고 미국을 적국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통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최근 모습은 중국 거리에서 많은 어린 학생들이 게임을 못해서 마작이나 각종 카드 게임을 하는 것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자유가 통제된 대표적인 모습인 것이죠. 또한 수많은 한국 가수들은 물론 각종 중국 연예인의 팬카페 계정이 수천 개 이상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다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끊임없이 국가 지도자들을 새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국민들의 의사가 존중되며 자유가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위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다르게 지도자에 따라 나라의 정책과 방향이 극심하게 변화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도자에 따라서 경제, 외교, 군사 등 모든 분야가 순식간에 흥망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그러한 행보를 최근 10수년간 계속해서 반복해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일본 정권이 교체되어 가면 갈수록 우경화가 심해지고 한국에 대해 강경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어가면서 보수나 진보의 색채가 번갈아가면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그러한 것인데 일본은 특이하게 갈수록 한국에 적대적인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사실상 차기 총리를 결정짓는다는 자민당 경선을 진행 중인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리 후보 3명은 모두 한국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현재 일본 국민들의 차기 총리 설문조사 선호도 1위인 고노다로는 개헌을 논합니다. 그는 사이버, 우주, 전자파 등 새로운 분야에서 자위대의 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국가 안보 전략을 수정해 방위력을 증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강한 대응을 주문하려는 것입니다. 기시다 같은 경우에는 자민당 내 비둘기파로 분류되지만 아베 내각에서 오랜 기간 외무상을 지낸 이력으로 인해 한일 관계에서 선택의 폭이 매우 좁으며 또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낸 인물입니다. 한일 양국은 현재 위안부 소송 등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강력한 반발을 할 것이 자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이시바 시게루가 고노다로를 지지하고 새로 나온 후보는 다카이치 사나에입니다. 일본 국민들에게 얻는 지지율은 겨우 3%밖에 안 되나 이번 자민당 경선에서 가장 강력한 다크호스이죠. 그는 가장 심각한 극우색을 띠고 있는데 출마하자마자 상대방 국가를 공격하는 핵무기 이상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EMP 전자탄을 일본이 보유해야 하며 한국을 능가하는 국방비를 집행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다카이치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일본인의 손에 의한 새로운 일본국 헌법을 제정하겠다면서 개헌을 통해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변모를 꾀하며 한국과 최악의 관계 전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그렇다면 일본은 한국과는 다르게 갈수록 한국에 대해 강경해지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이는 일본 내각제의 폐해로 아베와 호소다파, 아소파 등이 사실상 선출하는 일본 총리가 되려면 반드시 극우색을 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호소다파는 99명, 아소다로가 이끄는 아소파는 44명으로 이 둘만으로도 자민당 총재 전체 득표수인 530여 표의 30%가량을 차지하게 되므로 그들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 정치는 결국 극우에 지배당한 것이고 가장 공격하기 좋은 대상은 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 총리 선거에 대해서 미국 국회에서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렇게 타 국가 지도자 선거를 두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요. 미국 의회 조사국 CRS는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의 선거 행태를 보고 크게 실망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냅니다. CRS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뒤 일본 정치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CRS는 스가 총리의 뒤를 잇는 적절한 후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일본 정치권에서 리더십이 단명하는 패턴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신조 정 총리가 2차로 집권하기 전 겨우 7년간 6명이 총리를 맡은 사례가 있었다라며 일본에서 최근 10여 년간 10명에 가까운 총리들이 총리 자리에 드나들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물론 사회주의 장기 독재도 국민을 억압하는 게 문제입니다만 일본도 어딘가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일본 전문가 호사카 유지 교수는 현재 아베의 호소다 파벌이 지배한 자민당이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다카이치를 지명했고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일각에선 아베의 호소다 파벌이 시간이 지나면 아베 총리를 총리로 추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권력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입맛대로 총리를 계속 바꿔가며 교체하는 게 익숙하다는 것이죠. 미국 국회 조사단은 일본이 지도자가 자주 바뀌는 상황으로 돌아가면 미국의 덜 믿을만한 파트너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 지도자를 자주 교체하는 일본에 일침을 놓은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미국이 당황스러운 것이 일본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전개하자고 동북아시아에 진출시키고 중국과 싸움을 붙여놓은 다음에 정작 일본은 뒤로 빠져버리는 모양새를 연출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국회 조사단은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과의 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 접근법, 특히 중국의 공세를 동맹국과 협력국을 동원해 밀어낸다는 태세의 핵심으로 강조해왔다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총리가 계속 교체되면서 국내외의 현안에 제대로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의 후진적인 정치는 일본보다 한국을 전격 택하는 계기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정황도 나옵니다. 특히 지난 5월의 한미 정상회담 때에는 일본 언론들이 매우 생소한 감정을 느꼈다고 보도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소위 손절당하고 한국이 급상승하는 분위기가 피부로 와 닿으며 한국이 주목받았다는 것이죠. 또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G7 가입 제안은 물론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파이브 아이즈 가입도 제안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일본도 리스트에 있긴 했습니다만 미국은 한국부터 가입을 시켜놓고 상황을 보자는 쪽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이러한 정치 성향은 일본의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도 크게 후퇴시켜버렸습니다. 아베 집권 이후 실시된 아베노믹스가 실패의 길로 갔는데 아베 집권 기간이 길어져 아베노믹스에서 탈출을 못했습니다. 잘못된 정책을 폈으면 새로운 인물이 빨리 수습을 해야 하는데 아베 독재가 일본을 망친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벌여놓은 도쿄올림픽은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인당 100만원 이상의 빚을 남겼다고 나옵니다. 또한 생산성이 낮아진 일본 경제에서는 혁신이 사라졌고 미래 산업은 모두 주변국이 역전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일본 대신 여러가지 이유에서 한국과 전격 파트너십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미국의 행보를 분석해 보자면 일본의 반복된 총리 교체와 자민당 독재가 영향을 끼친 것이죠. 미국에서는 일본은 사실상 말로만 민주주의이지 독재 국가나 다름없다는 판단도 내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일본의 후진 정치를 손절하고 있으나 일본은 자민당 수렁에서 좀처럼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